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건설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건설업계 투자사들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주셨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명확하고 결국에는 이 시장이 바뀔 거고 이 시장을 누군가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되어야 한다. 무게를 가지고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집중 그게 더 쌓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객들이 느낄 것이고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의 역군을 운영하고 있는 상군의 김태환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설업의 좀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를 빅데이터로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예전에는 발주처와 협력사, 즉 건설사와 시공사, 자재업체들 간에 서로 매출과 실용 등급, 매입 현황들, 수주 실적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관계적인 부분으로 수갈주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만큼 전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의 품질 하자, 부실 시공 등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잘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건설사들과 공사 자재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면 위로 올려야 되겠다. 작년에 이제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인 산업의 역군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현재는 16만 곳의 이제 기업 데이터뿐 아니라 130만 곳의 건설 현장 데이터들 그리고 40만 건의 건설 자재 가격 데이터들 국내 다양한 이제 건설 데이터들을 실시간 수집 분석해서 건설 현직자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 상위 30대 건설사 중 27곳 건설사 현직자들을 포함해서 800곳 이상의 건설 현직자분들이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신용평가 기관인 나이스 DNB를 시작으로 미국의 500 글로벌과 스트롱 벤처스, 에이시인, 시엔티테크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의 시드 투자, 프리 투자까지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건설 현장에 친숙했습니다. 저희 조부님과 저희 부친께서 건설 중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셨어서 건설업이 그렇게 낯설진 않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제 전기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저희 이제 DLEH라는 예전 대림산업이라는 건설 회사에서 구매 조직으로 신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 기자재들에 대한 바이어 역할들과 건설 자재 협력사들을 직접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이 이제 큰 대기업부터 2차, 3차 협력사 분들까지 직접 다 방문을 하면서 건설 자재들에 대한 생태계를 빨리 익힐 수 있었었고요. 사우디 지사로 파견을 나가서 정말 사막에 정장 입고 많은 업체들을 발굴하고 평가하고 현지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느꼈던 점 딱 하나가 정말 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화가 다 안 되어 있구나. 그 현지 업체들을 찾을 때도 링크드인이 거의 다였고요. 대부분이 다 아웃데이트 된 정보들이었고 협력사들의 이제 인력 현황들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워크로드, 실적 등 많은 정보들을 아직도 이게 주변 동료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전화해서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또 다 담당자들이 보통 엑셀로 관리를 하다 보니 협력사들에 대한 주요 데이터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성들을 느꼈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플랫폼화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건설에서의 데이터 플랫폼을 기획을 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플랫폼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했었고요. 데이터 전문가, 플랫폼화 해줄 개발 전문가, 건설에서의 계약 전문가, 건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문가 이 네 분을 모으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각 대기업에 높은 연봉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었고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냥 무작정 댁에 찾아가서 형수님한테 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지 사업 제안서까지 써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영역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것인가 정말 PT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 포함해서 5명의 코파운더와 함께 상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해외에서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 영문 서비스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에 철근 생산하는 업체가 어딘지, 밀라노 지역에 파이프 생산하는 업체가 어딘지 각 글로벌 지역들마다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성격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요. 거의 9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밤잠 설쳐가면서 개발을 했고 그때는 디자이너가 없어서 어디 실리콘밸리 출신의 디자이너 분을 부탁을 드려
만들어져서 디자인도 너무 이뻤었고 그 플랫폼을 전 직장에 있던 선배분한테 처음으로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선배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만들려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간 거냐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동시에 이렇게 망치로 꽝 한 대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은 되게 화려한데 실질적으로 현직자들이 활용하기에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던 제품이었던 것 같고, 내가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건설 현직자분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서비스로 넘어와서 국내 이제 모든 건설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실제 현직자들이 뭘 원하는지부터 듣자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타겟군의 VOC들만 듣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공사업체들, 자재업체들, 이들을 각각 저희가 다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한 데이터 영역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초기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어느 이제 철강 유통하는 회사 대표분이 여태까지는 매번 현장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서울시 성동구를 찍고 현장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건설 데이터들은 국토부 산하에서 많이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각 협회와 지자체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설 현직자분들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까? 그들은 API가 뭔지 모르고 CSV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건설 현장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더 건설의 현직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각화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업의 역군이란 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기업 DB, 현장 DB, 수주 DB, 수요 DB 등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산업의 역군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지역의 철콘 공사 업체를 찾고 싶은데 시중 등급은 A 등급 이상이면 좋겠고 단일 공사 실적은 50억 이상, 매출은 200억 이상 되는 업체를 찾고 싶을 때 정말 클릭 몇 번으로 조건에 맞는 업체들의 롱리스트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현장 대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대상인 현장 자체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장이 언제 착공 허가가 났는지, 현장의 주 용도는 무엇인지. 예전에는 영업을 위해서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 정보를 파악했던 업무에서 이제는 조건별로, 지역별로 특정 조건들을 검색해서 필요한 현장들만 찾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영업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해서 그걸 시각화해서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건설 데이터들을 AI 예측부터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대전 지역에 철근이 몇 톤 가까이가 필요할 건지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들을 이전에서의 착공 물량들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건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이 현장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수요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저희 제품에 대한 가치가 대기업의 대형 건설사의 현직자분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닿지 않았던 지역의 정말 영세한 공사 자재업체들의 현직자분들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주시는 피드백들이 너무 감사하고 역으로 데이터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주세요. 본인이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본인들은 너무 편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데이터들이 수집 분석이 가능한 영역인지부터 판단을 하고 이거를 제품했을 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저들의 피드백들을 받아서 제품을 좀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에서의 데이터 영역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저희가 건설 데이터의 시장을 만들어서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밸류를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과 가설 검증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걸 다 인하우스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파운더가 5명이다 보니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많은 시너지를 얻고 있는 게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다 보니 본인이 책임지고 문제를 각자 풀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저가 피드백을 주던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제품화하고 제품화한 상품들을 플랫폼에 딜리버리하는 그 과정들까지가 3주가 채 안 걸립니다. 모든 과정들을 팀 내부적으로 다 진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나와서 사장된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을 못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래되고 좋은 팀워크와 호흡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저희 팀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건설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건설업계 투자사들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주셨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산업 분야를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고 그들을 또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넥스트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넥스트 챌린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카이아에서 진행하는 이제 국토교통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많은 관급의 분들, 국토부 분들도 연결을 시켜주시고 데모데이나 네트워크 행사 등을 통해서 대형 건설사의 많은 현직자분들과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 건설사에 보기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 기간 동안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제품 자체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 운영 기간인 CNT테크를 통해서 팁스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건설 데이터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대형 건설사 대표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파견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서의 확대까지의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서는 사실 미축구라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캡틴도 맡아가면서 많은 대회도 나갔었고요. 미축구라는 운동은 결국에는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11명의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작전들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작전이 성공을 하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근데 그 매 다운마다서의 작전들이 결국 스타트업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 운영을 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의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재정적인 문제들, 고객에 대한 문제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각 팀원별로 본인의 포지션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터치다운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캡틴으로 있을 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하고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되고 그 각 과정들을 공유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모든 운동 부원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했었고요. 사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각자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타임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치와 목표치를 어떻게 같이 세팅을 해 나갈지를 명확하게 해야지 상호 간에서의 지치지 않고 스타트업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군팀에서는 유저 한 명이 가입을 해도 전 직원들이 카톡과 메일로 알림을 받습니다. 그때그때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저도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만든 프로덕트를 이분들이 지금 쓰고 있구나. 그냥 그 순간순간 셀레브레이트를 많이 해요. 본인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이 다양한 유저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과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팀원분들 모두가 같이 공유를 해서 좀 원동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